직립보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끊임없이 걸어온 인간.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서 걷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생활 습관병이 걷지 않아서 생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 거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행동인지 오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김대현 교수님과 함께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것을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지 그렇죠, 네. 운동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걷기를 수영이나 요가 등과 같이 전문적인 운동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교수님? 네,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건 벌써 한 30년 전부터 거의 증명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됐고요. 네. 과거에는 경기력 향상이나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나가 상 받기 위한 체육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수명이 길어지고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건강을 좀 더 낫게 하고 수명 연장, 노화 방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면서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이 더 도움이 된다. 해롭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그럼 중간 정도 강도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 결국은 걷기가 특별한 준비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건강 증진의 운동은 걷기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고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실천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걷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걸으면 종아리가 보기 싫게 굵어진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걷는 걸 좀 꺼리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저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육이 이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과 또 지방분이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방분에 쌓여 있어서 오히려 걷기 같은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계속해 주시면 오히려 지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종아리가 더 예뻐지신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종아리가 더 예뻐진다. 이런 네. 결론이 있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크다.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도 이제 과거에 체육 중심의 경기력,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 쪽을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할 때 그때는 좀 땀을 흘릴 정도로 심한 운동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고령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위험하지 않은 중간 강도 정도의 걷기 같은 운동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너무 갑자기 너무 이제 심한 강도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심장마비나 중풍이라든지 또 관절 다칠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이 있으면은 걷지 않는 게 좋다.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아픈데 괜히 걷다가 더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관절염 때문에 이제 걷기 운동을 권하면 아파서 못 걷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른 자세로만 걸으면 오히려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 좋아지고 뼈도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루코사민 같은 그런 약을 먹는 것보다가 오히려 매일 하루 1시간 정도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오히려 관절염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운동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걷기와 달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걷기가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된 이유인데요. X축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약하게 하는 사람, 중간 세게 하는 이 강도고요. 네. 이 Y축은 운동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질병 예방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또 이제 이쪽은 위험, 빨간색은 위험인데요. 다친다거나 심장병이나 네. 중풍 발작 같은 것들이 생기는 위험이 증가하는 걸 나타낸 것인데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중간 정도까지 하더라도 하면 이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근데 중간 정도 하는 것에 비해서 더 세게 하면 더 증가하느냐 그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건강 운동이 이제 위험을 보시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중간 정도까지 하더라도 위험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세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확 증가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 질병 예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려면 이 도움도 많이 되고 해도 많은 강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도움은 많이 되지만 해는 적은 중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 아무래도, 게가 예. 딱 그렇죠. 적당하네요. 그래서 네. 이 중간 정도 강도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밝혀져 있는 걷기 운동이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그 강한 강도의 운동을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12만 시간마다 한 사람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할 때 4만 명이 모여서 3시간을 이렇게 쭉 달리면 그중에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관절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위험이 있고 같은 속도로 걷는 것과 달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시속 7km로 천천히 달리는 사람을 따라서 빨리 걸어가 보면 누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뛰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뛰는 게 더 힘들 것 같지만 네. 이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은 걷기는 한 발이 땅에 붙어서 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걸어서 천천히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면 오히려 근육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네. 걷기가 더 운동이 된다는 뜻이죠. 네. 단지 이 걷기는 달리기처럼 경쟁적이지 않고 네. 또 내가 운동을 위해서 좀 빨리 걷다가도 내가 힘이 들면은 걷는 강도를 줄여버리면 천천히 걸어버리면 가장 안전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뛰어날 수 있고 또 가장 안전한 운동이 걷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네. 그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단순한 사고를 할 때는 좀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새로운 거,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는 약간 걸으면서 생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걷기와 창의력의 관계를 잘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우리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가 걷기를 하게 되면 실제 뇌혈액 순환이 한 30%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속해 있는 철학파를 우리가 소요학파라고 하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철학을 논했다고 해서 우리가 소요학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교육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뭐 안 걸으면 생각이 안 난다. 나의 생각은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걷기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즈워스라는 시인은 안 걸으면 시가 안 떠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걸으면서 시를 많이 창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워즈워스의 시는 보면 이렇게 걷는 리듬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걷기가 이렇게 기억력과 창의력도 상승을 시키지만은 가장 뛰어난 운동이자 영양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걷기의 효능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실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제가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연구들만 모아서 종합을 해보면 실제 심장병이나 중풍을 40%, 32%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당뇨병도 많이 걷는 사람이 안 걷는 사람에 비해서 0.7배니까요. 거의 한 네. 30%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지 기능 개선, 그리고 치매 예방 쪽에도 걷기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많이 안 걷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1.8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거의 한 40% 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 예방 효과도 걷기가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 거의 한 40~50%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남성의 전립선암과 여성의 유방암 이런 것들은 실제 걷기를 하면 또 여성의 유방암에 한번 걸린 분들은 걷기를 하면 그 재발을 또 막을 수 있다는 네. 것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그 외과 수술하신 선생님이 꼭 그 걷기 운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하고 네.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또 치료하는 그런 효과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걷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 걷기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살짝 집 앞에만 걸어도 기분도 좋아지고 좀 네. 리프레싱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참 걷기가 어려운 게 이게 미세먼지를 뚫고 걷는 게 과연 맞습니다. 건강에 좋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헬스장도 많이 가시고 집에서도 러닝머신을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밖에서 걷는 것과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 별 차이 없을까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그냥 단조로운 트레드밀 걷기보다는 바깥에서 이 경치 구경도 하고 이렇게 걷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면서 걷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걷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 네. 같은 그리고 이제 대도시를 걷게 되면 매연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공기가 좋을 때는 바깥에서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좀 심할 때는 그 집안에서 뭐 이렇게 공부 같은 걸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노인병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노인들을 보시면 남자들은 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우울증 같은 것들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자분들은 남자보다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굽거나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골절이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걷기 운동이 그 우울증 예방과 또 이제 다리 이 대퇴골 경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운동도 사실은 골절을 막아주질 못하는데 줄여주질 못하는데 걷기 운동만이 이 대퇴골 골절의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남성에서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절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에서는 걷기를 꼭 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원에 나가면 정말 걷는 어르신분들이 참 많은데 간혹 보면은 뒤로 걸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로 네. 걸으면 좀 다리에 부담도 덜하고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뭐 특별히 신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로 걸으면 아무래도 다리 뒤쪽의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 낙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 하지만 너무 뒤로 걷는 게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뒤로 많이 걸으시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신다거나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너무 큰 뭐 신비한 효과는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